자, 서로 순서 해본다. 인론. 전체 문답, 확실히 없지 뭐. 입론, 정답, 유한 비교, 전체 문답, 자, 당첨자들 속임. 열심히 들으면서 써야 돼. 실사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등록 이주 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일 토론자 강민정입니다. 우선 저희 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난민에 대한 용어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이란 사상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국가를 벗어나 다른 국가 및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난민 수용 반대는 법에 위배된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들이 국제법이나 또는 조약을 적용받을 권리를 지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만약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또한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나 또는 헌법을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헌법 6조 2항에 위배되는 사실이므로 난민 수용 반대는 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적용되지 않는 부모들에서 난 그 아래 아이들 역시 교육법,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난민 아동들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있는 법마저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난민 아동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 또한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없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민 수용으로 인해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또한 직업을 부여해주고 또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이는 있는 범죄율을 마저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난민 지원 금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1인당 44만 2,900원으로 평균 44만 2,900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난민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또한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는 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외부 이미지로는 매우 불안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이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고 또한 훨씬 안정돼 있다라는 사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민 수용은 우리나라의 매우 좋은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3분 50초. 시간 딱딱 정확히 끊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쳐야 될 시간 15초 지나면 끝부터. 다음. 바로 해야 돼.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의 입론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찬성 측에서 용어 정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전 다른 용어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아까 난민에 대해서 용어 정리했는데요. 저희 반대측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반론부터 시작하고 저희 측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대측에서 두 번째 주장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논제는 여러 국가가 현재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은 또는 독일 같은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가 이슬람교,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종교 또는 관습이 변화하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다 오히려 프랑스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요즘에 따라서 IS에 의해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규모 난민 수용에 대한 책임, 피해라는 것도 현재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난민 수용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피해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이며 난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충분히 많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 세 번째 주장이 국가 이미지 향상, 난민을 수용한 국가 이미지가 향상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는 분단 국가이므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여러 국가가 난민을 수용했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에다가 난민 수용까지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불안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보는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대 측에 대한 주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투표 또는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이 사람이 어느 국적인지도 모르고 타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국가의 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난민들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결국 국가의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법상으로 뭐 이렇게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만약에 수용하고 그리고 논제에 맞듯이 이주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진로 인해서 외국에서 우리는 난민이라며 거짓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으러 이주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저희 나라에서 여러 학생들의 또는 교육열이 더 심화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반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난민을 수용한 유럽의 국가들 여러 문제에 겪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전되어 경제 침체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대규모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4분 30초. 문답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협의 시간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으면 곧바로 문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자들이 나와서 서로 문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럼 이제 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난민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 또는 실업이 발생 또는 그런 것이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발생이 그 난민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즉 현재 오히려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들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들을 투입하고 수용하여서 난민들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노동력이 하셨는데 대규모 난민들도 우리나라의 법상 똑같이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현재 올라간 이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들이 찾아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면 최소 한 달에 150 또는 200의 월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굳이 그 월급을 다른 타 국가의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닐까요? 제가 앞에서 용어 정리로 말씀드린 것은 난민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난민이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다른 국가로 넘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이 속하고 태어난 그 국가에 돈을 준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난민들이 단지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심사를 거쳐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난민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 심사를 조금 더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진짜 난민들만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난민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난민 수용은 최소 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중간에 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측도 상대방의 질문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난민들에게 44만 원 정도의 이런 달마다 이렇게 돈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과도 굉장히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오히려 그 돈을 난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저희 나라의 국민에게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지의 삶을 더 늘리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민들도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면 지금은 난민이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 500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었지만 나중에 난민을 수용해가지고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많은 난민들에게 일일이 그 돈을 지급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반론. 제2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협의 시간 있지만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아니 협의 시간에 고정 시간 예전 못 보고 와서. 협의 시간 끝났습니다. 제2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반론을 하게 된 찰성 측 이토론자입니다. 아까 전에 찰성 측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사회적 문제를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잠깐 반대측 원점 몇 채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밝혀봐. 아까라고 했어. 반대측 논점 세 번째에서 반대측 논점 세 번째에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먼저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논점에서 그 사회적 불안인데 그 사회적 불안에서 난민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난민은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세금도 내고 그리고 그 지원금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난민이 이렇게 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개월 동안 44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대신 난민들은 똑같이 그 벌은 돈으로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난민 보호법도 지키고 그리고 그 난민들을 수용해 줌으로써 난민들에게 엄청난 인권 침해도 하지 않고 그런 구제를 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 불안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난민을 많이 수용했다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난민들이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그 난민을 실제로 이렇게 수용하는 비율은 실제로 수용하는 비율은 4.1%로 현저히 낮습니다. 난민들이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예멘 난민들이 이렇게 넘어온 사태가 있는데 그중 난민을 지원했던 사람은 약 500명 정도가 되고 그중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이렇게 넘어오신 난민은 2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난민도 중국인 선교사를 도와주어서 넘어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걸치도록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어떤 우리나라에게 불안을 주거나 범죄 이런 전과가 있는 난민들을 넘어오지 않도록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넘어오게 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10초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토론자 김민영입니다. 아까 처음에 강민석 토론자께서 그 1인당 44만 9천 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 아까 하지 말고 원점 몇 채서 그 원점 봐도 될까요? 응. 문점 2번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서 난민들에게 44만 9천 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익을 본다고 하셨는데 44만 9천 원이라는 게 매우 낮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듯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일자리만 얻어가지고 돈만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만 챙겨가는 그런 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지균 토론자가 반론을 하실 때 우리나라 안 돼. 허지균 토론자께서 반론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난민을 받아들이면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난민들이 만약에 난민들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때문에 국민 청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청원 내용은 난민법을 없애고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난민이나 미등록 유지 아동의 교육에 반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3분 55초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토론자들은 문답 나와서 문답해 주십시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끝나는다. 아까 전에
이해가 돼요. 아까 김근영 토론자의 반론에서 첫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난민을 수용하여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했는데 그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용되는 난민은 제주도에서 수용된 난민 사건을 보셨다시피 500명, 약 500명 중 두세 명 정도가 수용되었는데 그것이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렇게 난민을 계속 수용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난민을 수용하여서 사회적 불안이나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난민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난민들이 또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반란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만약에 난민들을 계속 수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도 지원해주고 난민들이 일자리의 노동력을 생산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계속 찬성 측이 난민들을 계속 수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데에서도 IS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S의 어떤 정확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IS의 그 예전에 막 테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그런 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 테러가 꼭 난민에 의해 일어난 테러입니까? 그런 유럽 국가들 난민을 수용해가지고 IS 테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난민? 그러니까 모든 난민을 통틀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IS 테러에서는 이슬람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주셔야죠. 그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서 반론하실 때 마지막에 국민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인원이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인원이 반대하지 않고 반대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는 그 도표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도표이죠? 저희가 어쨌든 그 찬성이 반대에 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자료가 있습니다. 가능한 과반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은 1분 30초 동안 협의 시간을 갖고 나서 요약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협의 시간을 갖고.
예, 다음은 요약비교 1토론자 발표해 주시죠. 시간이 2분입니다. 그럼 이제 요약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반대측의 첫 번째 의견으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며 또한 난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헌법이나 또는 다른 법들에 위배되지 않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하며 또한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현재 여기서 살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난민들은 현재 이제 그 한 문장은 다 하고 나서야 누가 말한지 알 수 있다고. 말할 땐 반드시 누가 어디에서를 가르치고 다시 말해주세요. 정문성 토론자가 맨 처음 인문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만 세금을 사용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난민들은 헌법에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문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문성 토론자가 두 번째 논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논점으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김근영 토론자도 여러 번의 반론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심사를 통해서 난민들이 수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1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 요약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석 토론자께서 첫 번째 입론 시간에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저희 세 번째 주량에 밝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석 토론자께서는 오히려 난민의 범죄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의 범죄율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난민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외국인도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층의 외국인이 아니라 대체로 선진국, 미국 또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식적으로 법률을 들여가지고 받아들여온 사람만 측정한 게 그 정도인데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범죄율까지 조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많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범죄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제적 이미지가 좋아지신다고 아까 첫 번째 입론에서 강민석 토론자께서 밝히셨는데 저희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걸 국가에게 모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환경협약 또는 여러 조약들을 탈퇴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데 미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결국 미국의 경제는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제법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국가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분 15초 발언하셨습니다. 30초 협의 시간 후에 최종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 협의 시간. 천천히요. 전체 문답 시간. 죄송합니다. 전체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답은 자유롭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문답 시작하도록 하죠. 예, 먼저 필요하신 분들 질문. 저희 지금 먼저 문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의사를 의심하나요? 정문성 토론자가 아까 정문성 토론자가 마지막 유학 비교에서 난민들을 많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한 일자리를 주며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시를 하는 것이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런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시가 있어야겠죠. 유럽의 경우에서 보면 유럽의 국가는 과연 치밀하게 난민들에 대해서 수용을 이렇게 검사하지 않았을까요? 유럽도 당연히 치밀하게 검사를 했죠. 근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나 아니면 여기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계속 난민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그 사람들이 체류자 또는 난민으로 인해서 여러 기존에 살고 있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치밀하게 조사를 한다 해도 문제 야기하는 외국의 사례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심사 기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2%가량 그리고 이에 불복하여서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1.9%, 1.7%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난민을 수용하는데 그럼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훨씬 적고 정문신 토론자가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3%라고 봅시다. 우리나라의 난민이 수용되는 범위를. 네. 그럼 3%라면 지금은 500명, 예멘 난민 500명에서 3% 하면 15명 이 정도 끝나지 않아. 만약에 나중에 난민이 대규모로 몰려와서 10,000명, 100,000명 이만큼 몰려오는데 3%씩 받게 되면 더 그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것은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일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적으니까 라는 식으로 막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현재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는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법적 제도를 갖고 또한 그것을 대비하면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라는 말도 없었고 또한 저희 질문 하나만 하고 지금만.
30초 협의 시간 갖고 바로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론자 나와서 최종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네,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통성 측의 가장 큰 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 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시간으로 봤을 때 대개 4개월까지만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이 금액도 평균적으로 44만 2,9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을 주지도 않고 결국 이 44만 원을 준 난민들에게 주어서 그 난민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세금을 꾸준히 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둘 다 국가도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난민도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이익을 보아서 성공적으로 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도와줌으로써 저희 측 세 번째 주장, 즉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좋을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나쁜 평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에서 이런 수지나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적 이익이나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30초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반대측 이 토론자 최종 발언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 토론자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측 논점 첫 번째 국가는 국민을 우선시해야 된다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로 인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니 국가는 무조건 국민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제 자체가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 아동을 수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더 힘써야 되고 그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측 주장 세 번째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렇게 난민을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많은 이렇게 난민들을 수용하거나 그러면은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을 반대해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15초 발언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제공.
승수 논제 한번 말해. 승수 예 논제 말해. 찾아보면 안 돼. 우리나라는 미등록 위주 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요. 주제도 남인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주아도 하더라도 얘기했는데 난민 문제. 찬성 측 논점이 뭐야? 그 내리 누가 말해볼 것 같아요. 세연이 말해. 이건 첫 번째가 남녀 수용에 반대하는 법의 위배됩니다. 법에 이게 된다. 두 번째가 사회적 비리가 피해 없다. 주영이 세 번째가 뭐였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그렇지. 국제적인 뭐라고? 자, 이 논지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봐봐. 승수 말해봐. 이거 논지하고 이거 맞아 안 맞아? 뒤에 교육받을 권리를 그렇지. 침해하는 승수가 잘 들었네. 예. 뒤에 교육받을 뭐 그거 맞 그건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맞다고 해. 예. 자, 주영이 2번 발언 내용은 맞았어요. 논지하고 있었어. 맞 2번 발언 내용 한번 주영이 읽어봐. 사회적 피해가 없다. 계속 읽어봐. 그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낮다. 또 부전인 속기를 해. 세연이 읽어봐. 그 다음. 남녀 지원 금액이 평균 44만 원. 그건 그래 맞죠.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이게 안 맞아. 자 요거 요것은 반대편 굉장히 말이야. 너 속기 안 했어요? 속기 한번 보고 그대로 읽어. 외국 이미지가 불안한 우리나라 수용하기 여유가 있고 안정될 수 있는 논지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논제하고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 있어요. 이런 건 점수 안 나와. 난민이라 문제 알고 있어. 하더라도 이게 좋은데 남들 아니라고 너희들 난민에 대해서 학교에서 토론했니? 난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대? 요새 많이 이슈화 돼서 그러네. 자, 두 번, 반대측. 승수, 뭐였어? 국가는 국민을 그렇지. 위해 국민을 위해
봤어? 응? 응? 저희 대답했는 거? 속기 더 잘해라고. 응? 대답해. 말로 대답해. 우리 하지 말고.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뭐 했어요? 제도를 악용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였어? 제가 문상이 말해봐. 우리는 높은 교육열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의 질도 높고 그래요. 이걸 받으러 악용해 할 소지가 있어요. 자, 논제하고 관련성이 있어 없어? 이건 논제 관련성 완전 100%죠. 내용적으로 좋은지 어쨌든 있다가 자, 이거 이 내용 한번 재민이 읽어봐. 국가는 사법적으로 본질을 정착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 측면에 피해주고 일자리 필요한 논민이 많아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고 사회 불행의 사회 문제를 이게 반대 논점 1 내용 읽어서 지금? 아닌가? 아니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네. 일본은 1 내용인데 좀 섞인 것 같아. 비슷하게 말했어. 자, 재경이가 지금 읽은 내용하고 논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세연이 넘어가라고. 안 맞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거 안 맞아요. 요거. 응, 민석이고. 사회 문제를 크게 읽어봐, 저 뒤에.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를 침체시키고 오케이,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세연이 안 맞지. 논점이 제대로 된 건 이거 하나. 이것이 약간 맞고 후가 보세요. 지금 딴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하고 상관없는 답을 열심히 했어요. 내용적으로 맞아. 그러면 대입 논술이나 연습구조에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대체로 이렇게 해요. 논술을 쓰라 그래도 그러고 토론을 하라 그래도 빗나가 버려. 말하다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이 균형에 논제를 머릿속에 담고 그걸 붙잡고 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반론을 한 걸 보자. 반론. 요거에 대해서 반론 누가 했죠? 찬성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 누가 했냐고.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누가 했냐고. 그냥이 했잖아. 요거 즉 강민석이 발언하지. 강민석이 이 발언에 대해서 근영이가 반론을 했는데 논점 1에 대해서 발언했는가 2에 대해서 했는가 3에 대해서 했는가 찾아보자. 말하지 말고 지명. 승수 말해요. 승수야? 말해봐.
토론할 때 메모를 다 해놨어야 돼. 주영이 말해봐. 세훈이 말해봐. 두 번째랑 세 번째. 크게, 세훈아, 크게 좀 말해봐. 두 번째랑 세 번째. 끝까지 하다 말하지 말고. 다시 말해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거 발견했는데 첫 번째 안 했지. 네, 비슷하게 하는 거. 맨 첫 번째 발언 안 했어. 자, 따져보자. 법에 위배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반대측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법인가 이게? 잠깐 보자. 수용관대 법에 위배 6조 이상 헌법이죠. 외국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아, 그럼 이건 위배된 거죠. 국제법이 위배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법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반대측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가? 다 같이 생각해봐. 있어 없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지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거야, 안 된 거야? 국내법적으로. 다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이 보장돼 있는 게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민석이 말이고 왜 안 돼 있어? 일단 국제법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 체류자나 또는 이민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모님 아래 태어난 아이들은 더 크게 말하자. 불법 체류자나 또는 난민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모님 아래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데 이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국내법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그거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자 등을 교육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국내법이 갖춰져야 돼, 안 갖춰져야 돼? 갖춰져야 되죠. 그게 안 갖춰졌다 이 말이야. 이건 있지만 또 국내법이란 게 있다.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법 없다. 학교장 재량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장들이 노해요. 노. 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그 학교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파요. 다 시설해줘야 되죠. 또 일단 받아들여가지고 걔가 우리말에 서툴러. 그럼 어떻게 해줘야 겠어요? 우리말 학교 그 방과후 활동 해줘야 되겠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노 해버리고 다 거의 다 노 해버려요. 그건 뭐냐? 국내법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법에 위배된다라고 딱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말도 맞는데 법에 지금 이 말도 맞지만 아니에요. 국내법에 의하면 위배된 게 아니에요. 주장하죠. 그 제시는 있잖아.
자, 찬성 피해 없다 했을 때 피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쉽지? 이거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세 번째,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자, 이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아까 누가 반론을 했죠? 제가 이론을 시작하면서 국제적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측에서 반론하기 이렇게 있어요. 국제적 이미지 제고 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진다. 자, 국제적 이미지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을 딱 쉽게 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을 잘 했어요. 이제 반대측 발언에 의해서 반론했는가 봐. 아, 이게 이제 국민 위해서 해야 한다. 이제 누가 반론 누군 거이? 허재균이죠? 그냥 10분, 30분 됐어. 10분만 더 가라. 자, 1.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균이 반론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냥 뭐라고 반론할 수 있을까? 이게 자유롭게 말해봐. 이거 뭐라고 반론할 수 있을까? 현재 세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성이 뭐라고? 인권. 인권. 자, 인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만에 해당돼요? 전 인류에 해당돼요? 전 인류에 해당되죠? 국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인류도 중요하죠? 그렇지, 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게. 국민이 더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속에 국민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요새 이거 바뀐 게 있죠. 국민은 국민이 하도록 한다를 사람으로 몇 가지를 바꿨어요. 헌법인가? 대통령 헌법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와가지고 네, 있고 있어요. 대통령 국민을 위한 것 맞죠? 그런데 국민을 초월해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인권, 사람, 인류 이런 개념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시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초월하다 보면 국민에게 손해가 조금 와요. 손해 오죠? 손해 오더라도 이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반론했어, 안 했어? 봐. 여기 주장은 반론 됐어, 안 됐어? 이거. 응? 세연이 안 됐다고 그랬어. 안 됐어. 주영이 잘해? 자, 다 같이 말해. 3번 반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 들었네. 이건 됐어. 자, 반론 내용 한번 말해봐. 돌아와요. 승수 한번 읽어볼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남들에게 인권을 침해한다. 그거 맞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무나 또 이거. 저기 말고. 저거 뭐야? 문성이 한번 읽어. 사회적 불안 반복하면서 일자리 얻어서 세금을 내면 좋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미지를 못할 수 있고 실제 쓰는 조우님이 뭐 그런 말 했어.
비슷하게 맞았어요. 논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세련이 계속 거기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논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논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논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 무화되거든요. 요약 비교. 요약 비교를 하려고 애들은 썼어요. 자, 먼저 강민서이가 했는데 찬성 측 1번 논점하고 반대 측 1번 논점을 비교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정문성이가 했는데 정문성이도 찬성 측 1번 논점하고 반대측 몇 번 논점하고 되겠지? 네, 맞아. 네. 찬성 측 2번하고 반대측 3번하고 비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뭘로 이어졌냐면 그 다음에 질문과 찬성 측에서 질문하고 또 반대 측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쭉 그 다음 이 내용이 계속 좋았어요. 여기서 민서이가 2번하고 3번도 논했어. 근데 이거하고 자기 측 내용하고 비교가 없어. 여기는 악용되고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야. 발언 내용은 좋아. 이것은 언제 발언하면 좋았을까? 반론, 그렇지. 반론에서 하면 좋았죠. 반론 내용. 여기서는 비교를 해줘야 돼. 은성이도 1번 논점하고 3번 논점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이것은 1번 이 법 3번 국제적 이미지인데 이건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미국을 봐라.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하지 않느냐. 국제보다는 우리가 우선 바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럽도 지금 난민 많이 수용하다 지금 장벽이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비교가 아니다. 이것도 반론이다. 이것도 반론. 찬성층 뭐하고 반대층 뭐하고 아주 가장 쉽게 비교가 돼요. 그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자, 피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난민 수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난민을 수용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치죠. 그리고 실제로 난민의 그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을만하고 인권 운동가도 많고 상당히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일으킬 까닭이 사실 없어. 우리나라 일반 평균 시민보다 훨씬 더 의식이 높아요. 피해 없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반대쪽에서. 그건 현재의 이야기고 난민을 점점 수용해 가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수용된 난민도 있지만 비수용되고 수용 거부된 난민도 불법 체류자가 남게 되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은데 자선 측은 이쪽이 더 피해 없어서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서로 주장을 한 거죠. 어느 쪽이 주장하는지. 자, 이거하고도 비교가 되죠. 여기는 국민 우선주의야. 여기는 뭐 우선주의예요? 법도? 인류예요, 인류. 자, 인류를 생각해야 될 것이냐, 국민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죠? 이걸 비교해야 돼. 이쪽은 뭘 주장해야 돼요? 인류애를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쪽은 아닙니다. 인류애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살고 가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하고는 달라요. 유럽은 그동안 외국을 침략을 많이 해가지고 아프리카 식민지 경영하면서 피해를 많이 끼쳤죠. 그러나 난민 받아들여가지고 과거를 숙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럽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속죄의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임금인도가 어때요? 유럽과 비교하면 엄청 높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여지가 유럽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에 좋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닿지 않습니다. 실업률 어때요? 우리나라 엄청 높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비교하려는 자세는 됐어. 응?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교가 충실을 기해야 돼. 자, 지금 이게 잘 돼야 이것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구에서 말하면 토스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판을 짜주면 이제 최종 결론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데, 내가 이제 뭔가 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요약 비교 시간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판만 짜주고 마무리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런데 허재균이나 김근영이나 되게 뭐로 됐어? 자, 뭔 내용 말했어? 그 다른 내용이 뭐였어? 이세구? 응? 뭐라고? 그거에 나는 그냥 말해. 자, 자기들 입론을 재반복했어. 둘 다. 오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요약 비교하는 자세는 상당히 갖췄다. 하루아침에 됩니다. 자, 굉장히 세월이 많이 수고를 쉬었다. 아들, 내가 똑같지 않다고 얘기했지. 아니, 저거랑 난민이랑 다른 거라고. 네, 얘기하지 마. 근데 왜 난민으로 간 거야? 상대도 먼저 난민으로 어? 우리도 틀어준 거지. 상대도 처음부터 난민으로 가. 아니, 그러니까 너가 그걸 끌고 왔어야지. 그냥 안 된다. 뭐라고 해놨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왔을 때도 너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난민으로 했으면 편할 텐데. 우리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찬성치를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쪽으로 끌고 가서 언제 양미자의 원미동 사람들 중 이용할 양식과 다음 제시는 역대 세금을 위기의 자영업을 잃고 자신의 느낌이나 주장을 말해주십시오. 원탁은 각 3분 3번 참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고 싶으신 분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발표 이전 논제에서 제시되었던 어미동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서는 경호내와 그리고 김반장내가 서로 가게를 세웠는데, 경호내 같은 경우 원래 석탄과 쌀만 취급하던 곳이었지만 슈퍼로 확장을 하고 나가지고 경호내와 김반장내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서 싱싱 첨가물이 개설되어서 그 첨가물 가게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동맹 그리고 협력을 한 후 결국에 싱싱 첨가물은 자리를 빼게 되고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비슷한 우리 일생활에서의 예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음식점 그리고 소매점 등 자신이 창업을 했을 때 열에 9번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를 찾아본 결과 통계청에서 나온 결과로 18.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하나 16.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국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결과 91% 정도의 폐업률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악화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저희 집 앞의 예시로, 저희 집 앞에는 마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큰 파워마트와 그리고 작은 굿모닝 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굿모닝 마트만 있었으나 파워마트가 처음 생기고 나서 둘은 경쟁이 붙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워마트가 큰 입지를 사서 지금 현재는 파워마트가 더 우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주민으로서는 가격이 더 줄고, 그리고 더 많은 품목들을 그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 소매를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 좋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쟁 상황들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아까 제가 저희 집 앞에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굿모닝이나 파워마트 둘 중에 하나는 결국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한 명씩은 꼭 줄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40초. 다음 발표해 주십시오. 제 발표에 앞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질문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2차 때 아니면 바로 2차 때 앞에 대도 여러 그런가? 저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는 OECD 국가 중 3위 정도로 자영업자가 매우 많은 편이지만, 올해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88%로 창업률보다 높은 비율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찾기가 힘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이 발달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집 밖에 나가서 상가나 슈퍼를 돌아서야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집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굳이 집 앞까지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OECD 국가 중 3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40, 50대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지 말고 제자리에 들어가게 내봐. 두 번째로 저는 문제에서 원미동 사람들의 이동할 양식과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제시문을 읽고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일용할 양식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원미동에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형제 슈퍼와 갈등을 벌이다가 그 옆에 들어온 싱싱청금을 내쫓으려고 협력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문제에 제시된 제시문 중에 편의점과 슈퍼의 싸움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김포 슈퍼도 원래는 김포 쌀 상회였다가 모든 물건들을 적당히 취급하는 슈퍼로 바뀐 것인데 편의점과 슈퍼의 대립도 예전부터 있었던 슈퍼와 프랜차이즈의 유행으로 편의점이 여러 개 생기는 현상으로 편의점과 슈퍼가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슈퍼 두 개가 대립하는 것과 편의점과 슈퍼가 대립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많은 프랜차이즈 영업점이 생기고 그리고 만물상들을 파는 슈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저는 이 원인을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와 그리고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서 같은 동네에도 여러 개의 편의점을 많이 설립하게 되면서 그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본사에서 한 프랜차이즈 영업점에 돌아가는 수익들도 더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인건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를 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을 인력으로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영업점에서도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조금 싸게 해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다음 2차 발언. 네. 저는 2차 발언에 앞서 발언해 주셨던 백수영 토론자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인터넷에 있는 그 인터넷 클릭 하나 때문에 뭐라 그러지? 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과연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영업자들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에서 한 이마트 상가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의 추세를 보면은 한 군데 그 옷가게를 만약에 차리면 한 군데 옷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해서 두 개를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자영업자들의 예시였고, 이번엔 그 자영업자들이 제가 말했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세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1% 정도로. 그러나 선진국 같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증가율이 -%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김세현 토론자가 인건비의 증가가 자영업자들의 패망을 또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경쟁입니다. 한 군데에서는 큰 크기를 자신의 상업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한 곳에서는 싼 가격을 내세우면은 어쨌든 사람들의 선택은 갈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잘 되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와 또 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붙음으로써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김세현 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큰 마트와 작은 마트가 있는데 작은 마트에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큰 마트에서도 그에 따라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 곳이 폐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말은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쪽에 몰려가지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문제점, 상호 간의 대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을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간의 대립은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 3개가 한 동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짜장면집 A는 맛이 뛰어나고 짜장면집 B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값이 싸고, 하지만 짜장면집 C는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짜장면집 C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한 동네에 3개의 짜장면집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성이 우수하고 또 품질도 좋고 소비자가 쉽게 사먹기 좋은 싼 가격에 파는 좋은 퀄리티의 짜장면집 C가 더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짜장면집 A와 짜장면집 B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너무 과도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 3차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초. 다음 핵심 대표자 발표해 주십시오. 두 분 같이 발표하신 인건비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비해 인건비하고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올랐다고 이런 문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71%. 김승수 토론자와 김세현 토론자는 인건비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폐업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8%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작년 폐업률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하지 않은 작년에도 폐업률이 높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약 15년간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사전 교육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것이 거의 없이 출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3차 발언 발표. 김승은 토론자. 60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짜장면집 3개가 있는 짜장면집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같은 동네에 3개의 짜장면집이 있고 그 중에 한 개만 살아남는 것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적용하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전문점이 한 동네나 아니면 한 사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한 곳에, 더 퀄리티가 좋은 한 곳에 입소문이 나고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거리가 1000m 이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제도를 놓고, 한 전문점이 어떠한 사거리에 있으면 그보다 1000m 밖에서 어떠한 같은 요리나 어떤 상품을 다루는 전문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원미동 사람들에서 그 슈퍼들 간의 대립도 마찬가지고, 요즘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대립이 많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본사에, 많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특정 상품을 허용하게 하고 어떠한 곳에는 금지를 해서 특징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세븐에는 일회용 우산이나 우비를 허용하고, 다른 프랜차이즈에는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GS25에는 여성용품, 남성용품을 허용해서 그렇게 특징성을 두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폐업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백주영 토론자께서 그 점주들 같은 경우에 사전 조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알아본 결과로서는 그 실제로 제도 중에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실시가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실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더 개발을 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두 번째 정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세현 토론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특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창적인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백지영 토론자한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인터넷이랑 그리고 그 상점을 2개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여서 하이브리드적인 효과를 얻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부과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적으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루어지는 제도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을 넓히고 또한 그리고 지원금을 지금은 많이 주고 있지 않다면 그거를 세금을 조금 더 거기다 부과를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적으로는 대표적인 예시가 백종원이나 명량핫도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량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년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 형태가 매우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주변에도 명량 핫도그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것처럼 청년 실업 그리고 일자리 문제들을 줄이다 보면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독특한 아이디어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시죠. 저는 자영업자들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말하겠습니다. 제 발표 중에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에서 높은 경쟁률을 누구 발표 중에? 네? 누구 발표 중에? 제 발표 중에 높은 실업률을 말씀드렸는데 높은 경쟁률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높은 실업률에 밀려서 또는 그 40, 50대 퇴직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40, 50대들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이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승수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자들의 사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고 다 같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훈이 따르는 전화면 나가 한 8분쯤 있으면 전화 되니까 방탄소년단 그렇게 크게 말하지. 자, 역시 직접 토론인데 대체로 잘 했어요. 근데 시간을 대체로 몇 분씩 발표했나요? 지금 2분 52초에서 2분 3분 사이
3분 조금 못 되게 하죠. 대체로 시간은 채웠네. 김승수가 맨 처음에 요약 제시를 했죠. 대체로 잘 했어요. 이렇게 요약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부족한 점을 세연이가 아직도 요약 플러스를 잘 해줬어. 승수 이야기 듣고 세연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책 안 읽은 청중들도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김승수 발언할 때 통계청 자료 제시 잘했고, 그 다음에 집 앞에 마트 예를 들었죠. 굿모닝 하고 파워 마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현실 피부에 와닿죠. 자기가 그랬던 거죠. 좋아요. 그런 사례를 적절하게 쓰면 좋지. 그 다음에 백주영이 발표했습니다. 자, 자영업이 힘든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인터넷. 둘째, 높은 경쟁률. 좋아요. 항상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잘했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승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백지영 토론자가 말하기를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자영업이 위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물론 일부 업종은 인터넷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죠.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거 인터넷 때문에 망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인터넷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옷가게, 그냥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백지영이 말이 맞기도 하고 성수 말이 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다각화되는 거죠. 분석이. 좋아요. 자, 1차 토론에서 마지막 토론자 김세은. 요약을 했는데 이유를 말했죠. 김세은이가 자영업이 힘든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 높아지는 인건비. 둘째, 많아지는 프랜차이즈들 했는데, 이 이유는 앞서 누가 또 말했어요? 백주영이가 말했죠. 그러면은 똑같은 그 이유를 말하게 되니까 이제 김세은이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유를 이 앞서 토론자 백주영이가 말했는데, 백주영이가 된 자영업의 어려움 이유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주영이의 측면과 나의 측면이 구분이 되죠. 듣는 사람이 편하지. 이런 분석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수가 있겠죠. 자, 2차 토론 들어갑니다. 2차 토론 제일 먼저 누가 했죠? 승수가 했죠. 승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승수 후반부 말하고 그랬는 거 근영이 한번 말해봐. 그렇지. 아주 잘, 근영이 잘했어요. 문닫는 원인. 김세은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이거 좋아요. 김수가 말하기. 김세은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인건비가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다른 토론자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예전에도 언탑 토론 했었죠? 우리 그죠? 근데 오늘 많이 발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세현 토론자 말처럼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쩐다고? 올 들어
최고였어요. 김세윤이 말을 보강을 한 거죠. 잘했어요. 자, 이에 대한 반론이 또 있었죠. 아, 김승수 이에 대한 반론 누가 했어? 백주영이가 했나? 그렇지, 백주영이가 했어. 뭐라고 그랬지? 백주영이가. 아, 아주 좋아요. 우선 물어봤죠, 백주영이가. 네, 두 분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000원인가 올랐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저는 다릅니다. 김세현 토론자와 김성수 토론자와 다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딱 분명히 말해야 돼요. 자, 누구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은 다릅니다. 이 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청중들이 듣기 하시고, 와, 세연이가 지금 다른 의견 제시하는구나. 듣기도 전에 알아. 결론부터 말해. 난 달라, 너하고 달라. 또는 네, 동의합니다. 김승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좋아요. 나는 달라요. 네. 작년에 최저임금이 작년에 얼마큼 올랐다고? 작년에 자, 이거죠. 이제 주영이 발언 이거죠.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해같이 많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은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의 폐업에 영향을 크게 준 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좋은 논리. 아주 좋은 논리. 이게 그렇게 해야 돼. 소위 가죠. 근데 백주영이 저 발언에 대해서 또 반론할 수도 있겠죠. 다른 점에서 보면 반론할 수도 있을 거야. 나도 못 찾았지만. 그만하라. 세훈씨 가라. 립제이스. 딱 35인데 우리 뛰어가야 돼. 스케어 원까지. 빨리 나가. 그 다음에 3차 발언. 맨 처음에 누가 말해? 김세연이가 말했구나. 김세연이가 대안을 제시했죠. 1000m 밖에 전문점을 내자. 라고 해서 대안 제시는 좋아요. 근데 김세연이 발언은 이게 이제 다른 토론자들하고 관련이 맺어지면 더 좋아요. 김세윤이 발언은 오늘 다른 토론자들과의 관련성이 별로 없었죠? 네. 관련을 지어서 말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언자가 누구냐? 승수. 여기 허적인 말이에요. 승수가 말한 내용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자, 이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했어요. 첫째 기업, 그 다음 정부, 마지막 기업. 자, 자, 이와 같이 항상 분류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마지막에 백주영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김승규 토론자의 말처럼 교육을 확대 뭐라고 항상 다른 토론자와 연관을 지어가면서 말해요. 마지막 발언은 김성수 발언 내용에 대한 특별한 뭐 분석이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냥 관련 기회들은 다. 오늘
굉장히 잘 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